저도 한 번에 이렇게 이틀 연속 몰아서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어서 확실히 텐션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오후 슬라이드 받았나요? 배포 부탁드려서 서분들이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그 죄송. 그 오후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오전 내용이랑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화면 오전에 하면서 밑에 내 바텀 바에다가 코드 추가하는 거 해봤죠. 그리고 프로필 화면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프로필 화면 작성하면서 이제 컬럼 그리고 로우에 대해서 배치 여러 번 해보면서 UI 배치를 좀 해봤습니다. 오후 이제 나머지에는 화면 몇 개를 더 추가를 해볼 건데 이번에는 좀 심플한 화면 위주로 추가를 할 거고 기존에 있는 거 재활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여러 가지 화면을 추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어가면 될 것 같고 오전에는 그 설명을 하고 그냥 질의응답 받고 진행을 했는데 오후에는 한번 천천히 스텝을 맞춰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전 자료였죠. 그 오후 자료에는 그 화면을 한 세 가지 정도 추가를 할 겁니다. 지금 1시에서 3시 정도까지 해서 간단한 화면 두 가지 추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시부터 해가지고 프로필 화면에서 조금 연장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탐색 화면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탐색 탭에 있는 화면을 추가하지만 실제로 인스타그램처럼 우리 그 실제 서버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본 고양이 사진을 조금 더 오래 볼 생각입니다. 그 주소를 좀 몇 번 바꿔보신 분들이 있는데 고양이 사진이 바뀌거나 중복된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료랑 맞는 고양이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만의 고양이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색 화면을 만들 겁니다. 탐색 화면은 간단하게 구성이 되는데 얘는 그 특정한 간격, 동일 사이즈로 그 반복해서 쭉 아이템 개수만큼 화면에 여러 가지가 출력이 되는 아이템. 얘를 그리드, 보통 모바일이나 아니면 UI에서는 얘는 그리드라고 표시를 하는데 XY로 해가지고 화면을 쭉 채우고 보통 이게 사용된 게 사진첩 그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진첩, 동영상, 뭐 모아보기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은 동일 사이즈로 좀 구성을 할 텐데 인스타나 SNS를 실제로 써보시면은 얘네 사이즈가 각각 제각각인 경우도 많죠. 예전에 한창 인스타 피드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줄 맞추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파일을 만들 겁니다. 오전에 그 이제 프로필 스크린 파일을 새로 안 만들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번에 익스플로러 스크린이라는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익스플로러 스크린은 익스플로러 스크린은 스크린 폴더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스크린 폴더를 우클릭을 하고 파일 추가를 해서 익스플로러 스크린이라고 추가를 하시면 되고 그 클래스 익스플로러 스크린 코드를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항상 그
새로운 화면을 만들게 되면 반복되는 화면이 항상 있었죠. 앱바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디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드 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면을 호출하기보다는 화면을 직접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작성하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드 뷰에 빌더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야 되고 이 비슷한 걸 어디서 써봤냐면은 첫날에 메모 앱 할 때 리스트 뷰 빌더를 통해서 아이템을 쭉 출력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걔와 비슷하게 바디에 그리드 뷰의 빌더를 통해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 델리게이트라는 거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이템 카운트 이름 기니까 이거 오타 믿지 마시고 아이템 카운트는 제가 임의로 10개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싶어하는 개수를 수령을 하시면은 저는 3개, 3개, 3개 하나 해서 10개가 떴고 한 여기 숫자를 7개나 뭐 6개, 5개 아니면 15개로 조정을 하면은 전체 그리드에 채워져 있는 아이템 개수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빌더, 제스처 디텍터, 차일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주요해서 보실 게 이 크로스 시트 카운트나 뭐 메인 스페이스 그리고 중간의 간격 두 개의 간격과 그 가로에 채워지는 개수를 여기서 직접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쭉 따라서 타이핑 바에서 결과물 보신 다음에 이 슬라이드 참고해서 숫자 값을 조금씩 바꿔보시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컨테이너 부분에는 실제로 각 그리드 뷰의 각각 한 칸에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 이미지 뷰 쓰는 거랑 동일하게 컨테이너 안에 배경 하나 넣고 이미지로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위에는 여기 그 그리드 뷰로 쭉 채워지고 오다가 아이템 빌더 안에 하나 더 내용이 채워지고 여기서는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그 각각 한 칸의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어서 이 차일드의 이미지점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캐시드 네트워크 안 쓰고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만 불러올 때는 다음과 같이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한번 보시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메인 화면에 프로필 스크린 우리가 추가했었죠. 똑같이 익스플로러 스크린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저는 두 번째 탭에 위치하도록 해놨으니까 그 위젯 옵션에 홈 있고 그 밑에 센터에 그 인덱스 서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이번에 작성한 클래스로 대체를 해서 넣으시면은 두 번째 탭에도 그리드 뷰 화면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작성을 하시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1, 22. 네네.
얘만 나.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좀 내용이 꼬여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스플로러 스크린하고 그리드 포스트랑 내용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 다시 확인하고 드릴게요. 내용이 좀 섞여 있습니다.
파일 공유 좀 해주세요. 그 와중에 순서를 하나 틀린 슬라이드도 있네. 네, 열심히 수정하면서 개요 보여주고 결과 보여주고 과정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을 거라고 하고 그 수정된 슬라이드 공지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익스플로러 스크린하고 그 내용이 좀 혼합이 됐는데 그 익스플로러 스크린에서는 그리드 포스트를 호출하도록 내용이 좀 섞여 있었는데 이 버전으로 좀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탭에서 호출하는 익스플로러 스크린에서는 앱바랑 그리드 포스트 카드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리드 포스트 카드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이 그리드 그 빌더를 통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수정 전에 슬라이드 보면은 그리드 그 익스플로러 스크린에 다 붙어서 좀 있다가 갑자기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 익스플로러 스크린하고 그리드 포스트 카드를 다시 나눠져 있는 코드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그리드 포스트 카드에서는 그리드 그 빌더를 통해서 하는 코드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그리드 포스트 카드 밑에 위쪽에는 이제 그리드 델리게이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개수 나와 있고 하단에는 각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스처 디텍터를 통해서 이미지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함수 클래스 이름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혼동하지 않고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그 처음 나눠드린 자료에서는 그 익스플로러 스크린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리드 뷰를 직접 내용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익스플로러 스크린하고 이 그리드 포스트 카드를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드 빌더랑 메인에서 불러오는 화면이랑 별도로 좀 취급을 하는 점 확인을 하시고 코드 배치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앱 바 영역은 위쪽에 있는 클래스에서 처리를 하고 위에서 그 실제로 바디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그리드 뷰 빌더를 통해서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클래스를 좀 별도로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메인에서 호출하는 이 스폴러 스크린은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텀 내비게이션 맛을까요? 베이스, 백그라운드 셀렉션, 그 언 셀렉션 세 가지가 있는데 테마랑 충돌돼서 변경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꿔보면 확실히 그래도 어제 오늘 다들 손을 풀어놔서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좀더 고생이 남은 것이나 아직 다 같이 반대서 코딩도 하고 사실 저는 항상 코딩이랑 문서 작성이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과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목을 배우면은 이론적으로는 개발이 30%밖에 차지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개발 트렌드는 설계 안 하고 그냥 손 가는 대로 개발하니까 개발이 거의 한 7,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설계만 잘 해놓으면은 개발은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일을 하면은 그렇게 설계를 빡세게 안 해도 만들면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을 때만 100%였어요.
레인저로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여기서 레인저 치는 게 이게 옵션이랑 또 한번 들어가야지. 그래서 베이스 UI 스크린에 베이스 그러면은 밑에 거기 다 놓게. 근데 메인에 가면 4개거든요 지금. 네. 아니요 메인 들어가시면 돼요. 일어나는 게 메인 데 39번 스크린에 39번. 아니, 나 아이랑 노래 무슨 소리 어? 바로 보면 레인지 일어나요. 어디서 났어요? 인덱스가 됐으나 라이브에 앱 이거는 나한테 얘기했다. 지금 여기 내겠네. 기가 항상 아 이번 서버들이 이번밖에 없잖아.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스크린 하나 놓고 스크린에 베이스만 있는데 스크린에 프로필 스크린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프로필 스크린 UI 추천을 시켜면 그러고 나서 다시 보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필 돌 때 뜨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탭을 두셨는데 두 번째 탭을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한 번씩 확인해 보실 거는 작업을 다 하시고 그 메인.점 다트 여러분들한테 메인.점 다트 제 거 쓰시면 돼. 원에 D1 그 다트 파일 보시면은 메인 밑에 위젯 옵션 있는데 상단에 작성한 파일 참조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단에 홈, 익스플로러, 프로필 5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게 실제로 탭이 선택됐을 때 보여지는 UI라서 이 개수가 안 맞으면은 프로필 눌렀을 때 에러가 날 거고 그 이제 순서에 잘 맞춰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면은 에러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모든 코드가 작성이 됐으면은 다시 이제 메인으로 돌아와서 메인에서 해당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두 단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이 여기까지 나온다. 거의 다 됐네요. 1, 2분 정도 기다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인가요? 네. 뒤에. 네, 아직 안 넘어가고. 넘어간 내용이 뒤에 있어요. 뒤에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뒤에서. 네네네. 그래서 하나만 더요. 네네네. 네, 목록까지 이제 출력이 되면은 우리는 한 단계만 더 가보려고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단순하게 탐색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눌렀을 때 포스트잇 카드 하나가 창에 나오게 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그 탐색 창에서 누르면은 해당 그 글이 보이잖아요. 그 글에 이제 원래대로 하면 목록으로 쭉 써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포스트카드 직접 하나씩 쭉 추가하시면은 여러 개로 뜹니다. 그거를 한 번씩 더 단계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작성해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그리드 포스트 카드가 있죠. 그리드 포스트 카드 파일에 지금 그 그리드 밸리게이트 그리고 아이템 빌더까지는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온 탭은 작성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선택을 해서 화면을 옮길 때는 온 탭의 내용을 채워줘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 점 푸시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랑 우리 이제 그리드 포스트 카드 디테일이랑 클래스 하나를 더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드 포스트 카드 디테일 작성을 할 건데 얘는 화면을 하나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앱바 하나 있고 바디가 있습니다. 좀 반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코드를 반복을 피하는 방법은 다른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만 바꿔주는 방법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 그리드 포스트 카드 디테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이 그리드 포스트 카드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앱 반응 그냥 제목만을 위해서 존재를 했고 여기 샌드까지 있는데 왜 저도 이렇게 그 샌드가 있냐면 복붙했어요. 그 메인에 있는 거 복사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아이콘 버튼이 안 쓰는 데 있죠. 아이콘 버튼이 없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네, 복붙한 흔적을 좀 나타내고 싶었어요. 사람이 복사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딸려오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클래스에서 위젯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클래스로 돼 있는데 앱바 하나 있고 아이콘 버튼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앱바랑 타이틀만 있어도 되고 얘는 뭐 오게티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밑에다가 여기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라는 거를 삽입을 할 겁니다. 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가 어디서 하냐면은 이거 그 홈 UI를 거의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 홈 UI 구성을 보면은
여기에 메인이라고 돼 있고, 메시지 보내는 버튼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밑에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안에 그 스토리 섹션이 있고, 디바이더 같은 거 있고, 포스트카드 3개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걔를 가지고 와가지고 안에서 포스트카드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웠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안에는 이 포스트 디테일 안에는 칼럼 하나에 디바이더랑 포스트 카드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화면이 나올 때는 포스트 카드 하나가 뜰 거고,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이름처럼 여러 개를 띄우고 싶다면은 여기에 몇 개를 더 붙여놓으면 되죠, 포스트 카드를. 네.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내비게이터 좀 표시가 그 디테일을 정상적으로 잘 가리키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은 각 그리드를 눌렀을 때 일단은 아직 같은 데이터가 뜨겠지만 화면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챗 GPT 잘 쓰십니까? 편하게 잘 쓰고 계십니까? 네, 지난 학기 수업을 했을 때 교양 수업이어서 모든 과제를 챗 GPT 써서 해오라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쓴 내역을 캡처해야 점수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다른 과목에서는 캡처를 지우고 보내야겠죠? 당연히. 어, 확실히 1차 데이터 검색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판별하기 애매한 질문 키워드 뽑아내는 게 제일 좋아서 대신 이제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가공해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 가공은 개인적인 편차가 좀 많이 나는데 결국 그 문헌이나 인터넷 검색에서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면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3.0 시절에는 허수 데이터가 진짜 많았고 상 챗GPT가 지원해주는 데이터가 좀 많았는데 걔네들만 검증하고 제출하면은 채점한 사람은 모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코드도 진짜 잘 짜줘요. 다만 이제 코드 짠 걸 본인이 수정하려면은 1초 안에 뽑아진 거를 한 2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GitHub 코파일럿도 같이 쓰고 있어서 예전에 OTT 한 4개 가입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챗 GTP나 이런 걸 써보고 느낀 건데 그 기획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획하고 아이디어 구상하고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구성해야 될지 내용 채우는 거랑 반대로 이제 만든 코드를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개발 능력도 중요하고 코드 리딩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코드 봤을 때 못하나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업 조교 들어가는 것도 꽤 나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학년 수업 들어가면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이랑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 솔직히 전공 1학년은 비전공이랑 똑같은 사람이어서 그 빨간 줄이 뜨면 왜 뜬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수업 커리큘럼이 매번 바뀌는데 1학년은 파이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파이썬 에러가 많이 안 나니까. 예전에 저 1학년 때는 C로 했었는데 C로 별짓기 같은 걸 하면 꼭 세미콜론이 없어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제 별짓기 같은 거 시키면은 챗GPT 같은 걸로 만들어 보겠죠? 일단 내려고 화면을 양식한 걸 내요. 근데 그 사진이 다르다고 하면 그거를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해서 쓰는 게 아니니까. 네. 이거 네네네. 맞는데. 마이크 끄고 얘기해야 되나, 이건? 네. 그, 항상 그 윤리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과학기술이랑 윤리는 똑같이 따라오는 거라서. 오펜하이머 보셨어요, 이번에? 그 오펜하이머를 보고 그,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이학 박사들이랑 많이 일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오펜하이머 중간에 보면 회의할 때 서로 자기 일하기 싫다고 안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데 일상이에요. 이학 박사들은 그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수저로 입에 떠먹여줘도 안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봤고 그게 아니고 이제 윤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대통령을 찾아가는 장면 안 본 사람한테는 스포가 될 수도 있겠네.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윤리 기준이 따라오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기술적인 측면 서비스 기획도 마찬가지고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아마 학교 교내 수상이나 이런 거는 그런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철점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얘기를 하지만 그 매 해마다 유행하는 키워드가 바뀌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이었고, 그 전에는 창업이었는데, 소셜 네트워크였고, 그 전에는 그 중간에 인공지능이 있었고, 연구 주제랑도 좀 연관이 많이 돼서, 왜냐면은 비슷한 앱 서비스들이 쭉 나왔다 쭉 사라져요. 그 키워드, 유행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다른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 그 유행하는 키워드를 조금 들여다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어디지? 다른 쪽에서 이제 앱 개발하는 거를 좀 아이디어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많이 하는데 테마만 달라집니다. 뭐 그게 상용 서비스로 얘기하면은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당근마켓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소카가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써야 이제 사용률이 올라가는 그런 게 원래 그런 목적이 많지만 그게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중복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목적이 무엇이냐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전공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화면 두 개 안에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장도 화면 두 개로 끝나잖아요, 사실. 인스타그램도 유명한 게 세부적인 화면이 유명한 게 아니고 메인 화면이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 목록이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좋아요 올라가는 게 굉장히 포인트지 않을까. 그래서 전 아직도 실현은 안 했지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그 뭐지? 사람한테 랭킹을 실시간으로 매기는 게 항상 하고 싶었는데 윤리적인 측면 때문에 막히는 게 많아서 그 만화나 이런 데 보면은 스펙 가지고 쭉 사람 카운팅하죠. 진짜 좀 너무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매주마다 매달마다 그 교내로 한정해도 굉장히 이제 피바람이 불만한 소재라서 말로만 하고 다니고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이름은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 제일 솔직히 클릭수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랭킹 앱이라서 랭킹 기능이 있어야 카운트가 올라가요. 만약에 인스타에서 좋아요 개수가 없다면 좋아요 개수가 없고 좋아요 개수에 따라서 노출이 안 됐다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튜브도 그 급상승은 결국 조회수 따라가는 거라서 만약에 그런 숫자나 랭킹에 대한 요소가 빠졌다고 하면은 서비스가 과연 공평하게 제공이 될까라고 했을 때 순위 매기는 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순위를 직접 매겨보자고 했는데 칼 맞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게 집중하는 걸 보니 코딩이 끝난 것 같아요.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신 분? 확실히 맞네. 왜냐면 집중하는 사람들은 눈이 안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앞에서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58분. 네. 음. 약간 쉬운 기능 위주로 하다 보니 여러분이 열심히 잘 쫓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화면 추가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그 화면을 분리할 때 목적을 어떻게 가졌냐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 화면을 이동을 시킨다는 거는
어느 거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목록으로 보여줄 때랑 얘 하나 보여줄 때랑 홈 화면에서 밀려가면서 보여줄 때는 그 파급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구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근마켓이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당근마켓은 리스트로 보여준다며 썸네일이랑 디테일한 당근마켓에 사진만 이렇게 보여줬다면 과연 누르고 싶은 사진이 많이 있을까? 반대로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근마켓처럼 리스팅하진 않죠. 사진 옆에 아이디, 이름, 나 어디 갔다 왔으면 태그 쭉 붙어 있고 좋아요 개수 있는 게 이렇게 쭉 보이진 않고 좀 크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 무난히 지나갔으니까 화면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똑같은 루틴으로 해볼 건데 이번에는 컨셉을 좀 달리 해본 화면 하나만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다가 릴스를 좀 표시하고 싶었는데 동영상을 불러올 수도 없고 재생도 안 될 거고 목록을 구할 수도 없어서 그냥 그래서 파일 이름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짧은 메시지 화면이고 쟤는 여러 가지 UI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메시지에서도 쓰고 그게 아니면은 이것도 어디서 쓰지? 저는 주로 저런 원형의 포인트를 메시지에서 많이 받고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SNS가 없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가적으로 몇개서 스쳐오고 그다음에 트위터 아니죠 이제 이름 바꿨으니까 네, 저는 아직 트위터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트위터가 유명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어른들한테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을 때 세상이 어땠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시대가 변했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카톡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제가 2학년, 학부 2학년 때 카톡이 나왔기 때문에 나이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변동하는 시기에 살아서 그리고 학교에 노트북을 가져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적었어요. 패드도 없고, 워치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네, 그런 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메시지 화면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화면은 내용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텍스트 하나, 날짜 하나, 그리고 디테일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본 예제랑 비슷하죠? 첫날 메모에서 했던 거에서 날짜가 표시가 추가된 것, 그리고 UI 형태가 바뀐 것, 기존 화면에 붙여가는 것, 더하는 방법이 바뀐 것,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 릴리즈 화면이라고 할게요. 근데 릴리스로 했다고 하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릴리즈 화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메인에서 불러오는 스크린 하나 있고, 내부에 구성하는 카드 있고, 눌렀을 때 나오는 디테일 스크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부를 구성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해볼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화면 추가일 수도 있고, 리스트를 통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은 되진 않지만 데이터 연동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록을 구성해 놓거나 목록에 데이터를 따로 정해 놓진 않고 그냥 임의의 고양이 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데이터의 리스트를 한번 정해 놓고 거기에서 화면을 뿌리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메모와 거의 형태가 유사하고 내부에 보여준 UI적인 측면 그리고 화면 이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앞에서 해본 여러 가지 예제와 섞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그 클래스 추가 메모도 해봤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클래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클래스 저장을 세 가지 만들어 놓고 얘를 그냥 하나의 표라고 생각하고 보면 사실 편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타이틀, 데이트, 디스크립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번 그 하나씩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클래스 생성자라고 하는데 얘를 통해서 데이터 여러 개를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얘네들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크린 폴더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계속 작업한 내용들은 스크린 폴더에 파일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같이 진행을 하시면은 그 앱 폴더 말고 스크린 폴더에 파일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생성자 그 혼돈이 오는데 그 아까 클래스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 쓴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씁니다. 결국 릴리즈 모델은 타이틀은 뭐다, 데이터는 뭐다, 디스크립션은 뭐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더미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서 꾸며 놓을 예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놨는데 여러분들 화면에 더 채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복사해서 밑에 붙여놓은 다음에 내용을 조금씩 수정을 하시면은 화면에 수정한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트 추가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서버와 연동이 되지 않는 화면을 만들 때 임의로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임의의 데이터를 좀 미리 채워놓는 걸 좋아해요. 실제로 화면에 보여진 애들을 본인 마음대로 꾸며볼 수도 있고 오버 코드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데이터 이대로 해놓으면은 데이터랑 실제로 연동되는 거랑 똑같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더미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비스 쓰면은 처음에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처음에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예시 데이터를 보여주는 서비스랑 데이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비었다고 보여주죠, 일부러. 펑이라는 화면을 저번에 봤는데 맞아요. 제가 이사 간 집도 밤 10시가 지나면은 배달이 안 되거든요. 산골 같은 느낌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랑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 중에 하나는 뭐 화면 사용 내역이 없거나 화면에 대한 이슈가 필요하면은 예시 데이터나 이런 더미 데이터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기획할 때 뭐를 더 강조하고 싶냐에 따라서 컨셉이 달라질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비어 있는 걸 강조를 해서 배달업체랑 많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안심을 시켜주는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당장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 뭔가 채워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거 잘 복사해가지고 밑에 한 네다섯 개 정도, 저는 세 개로 돼 있는데 한 네다섯 개 정도 구성될 수 있도록 내용을 한번 수정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스크린 플래스 없나요? 그러네. 죄송. 그러면은 네, 카드 간단히 설명하고 내용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리스트 여러분이 열심히 채웠으면은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이 카드가 릴리즈 카드가 되겠는데, 이 릴리즈 카드는 우리 지금까지는 오버라이드에서 그냥 출력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모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얘를 불러오려고 하면은 데이터를 밖에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밖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는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안쪽에는 보시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게 해놨죠.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는 그냥 그림자를 추가하고 데코레이션하는 GUI 그리는 영역이라서 여기서 실제로 이 블러나 아니면은 각도 그리고 옵셋 같은 걸 바꿔서 그림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이게 아니면은 이제 그 밑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이게 실드런에 보면 여기 데코레이션 파트가 있고 여기서는 실제로 칼럼에다가 텍스트를 통해서 출력을 하죠. 여기 타이틀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트 디스크립션을 순서대로 그 아이템 내부에서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코드는 좀 수정해서 드릴 거고, 1시에서 3시 사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화면을 두 가지 추가해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짜잘한 화면 수정을 해보면서 화면 구성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파일 배포 좀 해주세요. 릴리즈 스크린 내용, 캡처 내용 추가를 했는데, 스크린 내용은 모두가 예상하신 것처럼 앱바를 하나 가지고 있고, 바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앱바에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리스트 뷰 하나랑,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서는 리스트를 구성할 때 더미 릴리즈 랭스를 가져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빌더에서는 릴리즈 카드를 통해서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을 했을 때는 디테일로 나갈 수 있도록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로 테두리를 만든 슬라이드도 있고 만들지 않은 슬라이드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그 코드가 좀 나눠져 있구나라고 유추해서 보시면은 그 코드를 볼 때 좀 더 재밌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콜론이 달려있는 범위로 묶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그 지금 여기 지난번 그 바로 전에 있는 거 이 포스트 카드는 다들 해결 잘 하고 넘어가셨나요? 그 그리드에서 눌렀을 때 포스트 카드가 나오도록 하는 거. 여기서 잘 나왔나요, 다들? 네. 해결됐다면 됐습니다만. 왜냐면 포스트 카드는 홈스크린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 디테일은 그 익스플로러에 있고. 그래서 임포트를 하시면은 보였을 거고, 안 했으면은 되면은 조금 궁금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파일에 있는 걸 탐조를 할 때는
임포트를 꼭 해야 된다. 반드시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신 분? 음,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하면은 뒤에 있는 코딩은 뒤에 하면 되니까 코드를 천천히 뜯어가면서 휴식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신 분들은 잠깐 휴식하신 다음에 그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조금씩 만져보시면은 어디 고칠 만한 데가 있나 한번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가끔 이렇게 저는 화면 구성을 하면은 여기다가 천 글자 정도 넣어보거든요. 여기 디테일에다가 그럼 이 사이즈가 어디까지 늘어나냐?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는가? 옆으로까지나 밑으로 내려가나? 아니면 위로 솟는 애들도 있습니다. 설정 잘못하면. 한동안 유행하던 앱 중에 그 공부량 측정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들 집중을 위해서 계획표를 짜놓고 시작을 하면은 핸드폰 화면이 특정 화면으로 고정이 되고 앱을 닫으면 시간이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시간으로 인터넷에 인증하는 앱으로 안 하고 아마 그 스톱워치랑 한때 그 뭐였죠? 그 15분 집중 시계인가? 25분 집중 시계 한동안 유행한 적도 있고 시대가 흘러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저 엄청 어렸을 때는 MC 스퀘어라는 것도 있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MC 스퀘어가 뭔지 아십니까? MC 스퀘어. 그 물리학 법칙 MC 스퀘어죠. 그걸로 해서 아예 상표가 나왔는데 약간 그 고주파 소리, 집중 잘 되는 소리 이런 거 나오게 하는 기계 있었어요. 그 지금도 앱스토어 가면은 모기 퇴치 앱 이런 것도 아직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를 발생시켜서 모기를 쫓는다는. 셀이 없는 것 같은데. 애들 그거 아니야? 애들 그렇지. 라이크 라이크 안 들었어. 라이크 라이크
왜냐면은 클래스 선언이라고 지냈어요. 릴리즈 카드에서도 릴리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네. 하시겠습니다.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릴리즈 화면 역시 이곳을 제목으로 추가가 돼야 됩니다. 네 번째 탭. 여기에 인풋을 추가를 하시고, 네. 얘는 메인입니다. 메인 파일에서 완성을 하면은 보고 싶은 곳에 추가를 해야 된다. 몇몇 분의 질문을 받아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면은 우리 이제 데이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로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릴리즈 카드 클래스에 보시면은 오버라이드 위에 릴리즈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안에서 릴리즈 모델을 통해 릴리즈라고 하는 값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해서 이 두 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릴리즈가 없다는 부분이 여기가 하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 스크린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통해서 화면의 내용을 뿌려주기 때문에 디테일 스크린에서도 상단에 릴리즈 모델에 대한 선언을 해 주시면은 화면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화면은 없지만 메인에 추가까지 하시면은 원하는 탭에 해당 릴리즈 화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취향상 네 번째 탭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번째 탭에 특별히 대체할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 화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첫 번째 화면에서 메시지 보내는 버튼에다가 이 화면을 연결시켜 놔도 똑같은 화면이 뜨겠죠. 메시지 형태처럼. 이번 타임은 45분까지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 질문을 좀 받고 코드 구성에 대해서 한 40분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이번 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주민하고 주를 하는 것인데 아닌 거 맞아요? 이미 의뢰 하는 게 있었다. 아, 위치에 넣지 않았으니까 네 번째 누르면 디테일로 넘어갈 수 있죠. 네, 이제 손 일단 화면이 안 전체 화면처럼 보이면은 중요한데 지금 있는 거로 활용할 거면은 내비게이션 해서 그냥 이름만 있는 대로 맞게 이름 넣기를 생각하니까 왜냐면 새로운 걸 가지고 갖다 있는 거 활용해서 화면 늘리는 게 그냥 다양한 것들을 넣는 거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본 탭이나 이런 거에서 혹시 프로 있는 것들 들고 가서 보고 그리고 형태는 다른 데서 한번 봐볼까요? 형태가 생생히 다른 거랑 탭이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 수정 사이에 아니 탭이 아니고 아 직접 대신 저기 적정한 화면 대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컨테이너 있는 거를 컨테이너를 하나 위에 올려서 인더스트리얼 디스트리뷰션으로 했고 컨테이너를 내부 차이에서 했고 이 컨테이너 위치가 똑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이걸 추가로 포털 카드 네. 네? 포털 카드 포털 카드 어디에요? 더 뒤에? 그 다음에 할 거? 아, 그건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깜짝이야. 이미 있는 거인 줄. 얼추 여기까지 다 진행되신 것 같습니다. 오후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 화면을 좀 추가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리드를 통해서 사진을 여러 개를 같이 보는 화면을 추가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짧은 메시지 목록을 리스트로 출력하는 거를 같이 해봤습니다. 결국 항상 새로운 화면이 등장할 때 나오는 요소들이 있었고, 화면을 이동할 때 나오는 요소들이 있었고, 그다음 화면을 구성할 때 내용들, 특히 짧은 메시지 화면은 그 외부의 데이터를 따로 구성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트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의 개수에 대응해서 늘어나는 거를 본인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태의 UI를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탭에 계속 기능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탭이 몇 개까지 늘어나나. 그 제약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네. 최근 한 몇 달 들어서 가장 코드를 많이 짜고 있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은 한 나머지 한 2, 3분 동안 진행과 조금 더 받고 네, 오후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5분부터 쉬는 시간 가질게요. 지금 42분이고.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되신 분들은 여기저기 이제 버튼 액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고 메시지 뜨는 걸 만약에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버튼의 온프레스드에다가 메모에서 썼던 거를 가지고 메모 입력창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실행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들 어제부터 해서 그런지 그 입력 속도도 빨라지고 구현도 어느 정도 시간도 붙고 에러 횟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확실히 다들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아주 뿌듯합니다. 이제 이 중에 한 30% 정도가 개발에 관심을 보이면은 정말 큰 관심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쉬는 시간을 갖고 3시부터 시작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